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유난히 덥고 길게 느껴지는 여름입니다. 더위를 피해 도심 속 공연장이나 또 미술관을 찾아 문화 바캉스, 문화 피서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 지역 이웃들을 만나는 짧은 인터뷰, 쇼터뷰에서는 미술관에서 한 편의 전시가 열리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분과 흥미진진한 예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제 옆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예연구사 우리원입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2018년부터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학예연구사, 그러니까 학예사 큐레이터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시관이나 미술관을 가면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작품 해설을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큐레이터, 학예연구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아마 많이들 혼동하실 텐데요. 학예사들은 연구를 기반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우리 전시장에서 작품을 해설해 주시는 분들은 도슨트라고 합니다. 아. 네, 좀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이나 PD가 학예사라면 아나운서나 스피커 같은 분들이 도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해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예연구사가 하는 일을 연구나 기획 이런 것들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는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처럼 지역 미술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국립미술관 학예연구사들은 사실 연구원이면서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좀 행정적인 일도 많이 하고요. 하나의 주제나 소재가 떨어지면 이제 전시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또 마치 드라마나 영화처럼 작가를 섭외하고 작품을 섭외하고 예. 네, 관련된 텍스트도 작성하고 예산도 수립한 후에 그 일을 다 합니까? 네, 그리고 작품을 운송하고 설치해서 연출, 개막식, 연계 행사 그리고 네. 마지막에 전시에 대한 도록 출판까지가 학예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맞네요. 그럼 그 기획 단계,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제 그 전시가 열리고 도록을 또 이후에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까지는 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모두 다 해서요. 사실 그거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방송에서는 종종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섭외를 다 하고 슛을 들어가기 전에 엎어진다던가 실제로 코로나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수립이 정확히 되기 전에는 저희가 거의 6개월간 준비한 전시를 일주일만 문을 열고 또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원래는 전시 기간이 꽤 길게 돼 있었는데 딱 일주일만 하고 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군요. 네, 일반적으로는 미술관 전시는 거의 한 3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너무 안타깝게도 일주일 정도 운영했었고요. 또 야심차게 2년, 3년간 연구를 했다가 그 결과가 이제 기회가 올 때 선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3개월, 6개월 만에 급하게 구매해야 되는 현실도 있습니다. 예. 학예연구사는 이제 모든 전시의 기획부터 설치, 진행,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까지 이제 거의 모든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이제 일하고 계신 곳이 대전 시립미술관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1년이면 대략 몇 편 정도의 전시가 열리고 있죠, 지금? 저희 대전시립미술관은 만년동 본관, 열린수장고, 그리고 대흥동 창작센터까지 그렇죠. 예.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3개소에서 약 15개 정도의 전시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연평균 15개면은 한 달에 이제 하나 이상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원 학예연구사님이 모든 걸 다 할지는 않겠죠. 네. 그렇다면 대전시립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모두 몇 분 계세요? 저희 학예연구실을 총괄하는 학예연구과장님을 포함하여서 저희 학예실에는 총 9명의 학예사가 있습니다. 9분이 다 하세요, 그러면? 네, 근데 사실 9명도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게 같은 작가의 작품을 하는 전시라고 하더라도 그 9분의 학예연구사 중에서 누가 그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시의 분위기도 참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전시에 출품되는 작품이라는 것은 사실 각각 개인의 그 작가들의 오랜 인생의 사유 끝에 얻어진 자신만의 어떤 메시지라던가 답이 될 것이고, 사실 전시라는 것은 그런 것을 끌어 모아서 우리 사회와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가 있더라도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어떠한 방향에서 바라보느냐가 결국 큐레이터 각각의 시선이기 때문에 같은 작가, 같은 주제라도 당연히 전시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획안을 처음 이제 구상하고 작성하실 때 고민 참 많으시겠어요, 그러면요. 네. 시간도 많이 들 것 같고요. 기획안도 그렇고 사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인 것 같아요. 전시 타이틀. 딱 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한마디. 네.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흥행과 또 그렇죠. 미술사적인 깊이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을 늘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우리원 학예연구사님이 기획했던 전시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두 몇 편인가요? 글쎄요. 제가 숫자로 제가 단독으로 기획한 것만 하면은 네. 그래도 저희 미술관에서 한 거는 한 20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네요. 네. 그 중에서 특히나 이게 꼽을만하게 기억에 남는 전시는 뭐였을까요? 사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단독으로 학예사가 전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획은 한 명이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했었던 미래저편의 대전 1993-2023이라는 전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 이제 사진 자료를 보고 있는 이제 저 전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저 전시는 혹시 93 대전 엑스포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하죠. 네. 많은 분들이 대전 엑스포는 기억을 하시지만 사실 대전 엑스포 기념전이었던 미래저편회라는 전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세요. 당시에 퐁트 솔텐이라는 세계적인 큐레이터가 한국에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니키드 생팔이라던가 장틴겔리 같은 작가들과 함께 엑스포 개최 기념전 미래저편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럼 당시에도 저 제목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비탑 근처에서 전시가 열렸었어요. 예. 그런데 그 전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엑스포가 종료가 돼서 일부 작품만 저희 미술관 조각공원으로 이전된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 전시를 30년 만에 복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시 복원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전시를 복원하는 어떤 물건이 아닌데 말이죠. 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복원을 해야 되는 동시에 또 눈에 보이는 작품들을 복원해야 되는 두 가지 면이 있었는데요. 작품들이 많이 소실되기도 했고 또 30년이나 시간이 흘렀더니 작가 대부분이 뭐 돌아가시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3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당시에 그러면 그 전시를 했던 그때의 뭐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나요? 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 자료들 또한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미술관의 기능이라던가 어떤 단순히 전시를 하고 유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작품이라는 거는 작가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희가 임의로 제작하는 것은 복제품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보존 수복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라던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원 포함해서 대전에 있는 관광공사 또 당시 엑스포 전시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많은 증언들을 모아서 정말 많은 분들과 같이 전시를 하면서 전시라는 매체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시관에 걸리는 작품들 중에 뭐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작품이 없겠지만 그 유명한 정말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작품들이 뭐 국내로 올 때도 있고 특히나 이제 멀리서 운송이 되어 오는 작품들도 있다 보니까 학예 연구사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신경도 쓰이실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거 그때는 이게 좀 불안했고 어떤 좀 사고가 혹시 있지 않을까? 좀 아찔했던 경험도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그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요? 네, 해외에서 작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해송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들어오기까지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보통 배로 오는군요. 비행기로 오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항공으로도 오는데요. 예. 비용 절감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따져서 해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도착할 때까지 굉장히 애를 태우고 실제로 작품을 해포하고 하는 과정들을 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포한다는 게 뭐죠? 작품을 포장을 하고 해체를 하는 과정을 해포라고 네네. 하는데요. 네.
이제 물론 국내에서 하면 직접 가서 보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받아본다 해도 네. 혹시라도 생길 만한 어떤 작품에 대한 훼손도 걱정이 되고 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했었던 전시는 이제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상 상황으로 인해서 제때 도착을 못하게 됐다는 연락. 어떡해요. 네, 근데 이게 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단순히 항구에만 도착하면 돼가 아니고 그 이후에 또 세관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배 내리면 그냥 가져와야지 이게 아니군요. 그게 아닙니다. 또 검수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다 계시고요. 배에서 내린 순간에 열어서 뭐 현지에서 포장할 때와 같은 상황인지 한 번 더 보고 또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이제 값비싼 미술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걸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로 협조를 요청한다던가 네. 여튼 전시장에 도착할 때까지 많이 애를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태우는 일이 참 많으시겠군요. 그 학예 연구사라는 거, 뭐 여러 능력, 지식, 또 많은 경험도 필요할 테고 어떤 것들이 이 학예 연구사가 되려면 필요할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술을 좋아하면 화가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제가 좀 우연한 기회로 해외로 연수를 가게 되면서 어떤 학예사라던가 이런 미술 분야의 전시기획 쪽에 다양한 직업을 알게 됐고 공부를 저는 다시 한 케이스인데요.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좋은 커리큘럼이나 공부 환경이 되어 있어서 실기를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미술사나 예술학 등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예, 연구 예.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릅니다. 우리원 연구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술을 전공을 좀 하셨나요? 그러면요? 이제 실기 그 하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원래는 행정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행정학이요? 네. 이후에는 저는 미술사와 현대미술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미술관에 있어도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각자 서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 미술을 전공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미술관의 학예연구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술이란 범위를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조각이라던가 한국과 서양 같은 실기도 있지만 최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도 있고 또 기술 발전에 따라서 뉴미디어 아트 같은 새로운 장르들이 생기기 때문에 각자 다른 분야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실기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재료에 대한 이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조금 더 공부해서 보완하고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네. 오늘 이 시간 대전시립미술관 우리원 학예연구사와 함께 우리가 몰랐던 학예연구사, 이제 큐레이터의 세계 만나보고 있는데요. 학예연구사들의 기획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전시들이 올 가을에도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어떤 전시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지금 마침 만년동 본관과 대흥동 창작센터에서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임동식 작가의 개인전인 사계절의 선에서라는 전시 통해서 미술관 소장품은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가오는 10월 25일에는 우리 대전의 정체성을 견인하는 과학예술 비엔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너희가 곧 신임을 모르느냐라는 제목으로 연금술과 현대과학의 공통점을 통해서 예술과 과학의 접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전과학예술 비엔날레의 그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희가 곧 신임을 모르느냐? 원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떤 전시가 되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제목을 늘 고민을 해야 네네. 되는데요. 연금술과 현대과학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연금술과 과학은 동시에 본인들의 기술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 인간을 위한 더 윤택한 세상을 꿈꿔서 출발했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네. 그러나 연금술과 과학 모두 우리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불러온 만큼 인간이 위기에 처하게 하는 학문 중에 하나였죠. 네. 네, 그래서 연금술에서는 인신주의, 즉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금을 만들어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금 인류가 마주한 위기는 마치 연금술의 인신주의처럼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 또한 그 열쇠 또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을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전시가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리고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특히 MZ세대들 사이에서 미술관에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사진도 찍고 그걸 이제 사진으로 올리는 그 뭐 데이트 맛집이라고도 하는데 분류하고 참 인기라고 합니다. 학예연구사로서 미술관 관람을 잘 하는 법이랄까, 뭐 단순히 뭐 흥미 위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시를 더 재밌고 똑똑하게 보는 법 따로 있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인데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전시장에 오시면 먼저 제목을 보시고요. 제목이 제일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 전시 제목을 보시고 음. 들어가셔서 작품 제목들을 또 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시를 다 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전시 제목을 보고 그 제목과 작품 제목들 그리고 작품의 내용들 간에 키워드를 찾으시면 단순히 한 점 한 점의 그림보다는 전체의 전시를 조금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요즘에 우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르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나만의 전시를 위한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전시를 보고 감상을 쓰시기보다도 포인트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시의 포스터 디자인에 관심을 둔다던가 미디어 아트에 관심을 두고 미디어 아트 전시들을 전국에서 좀 찾아보고 그 전시별 노트를 좋아요, 구독처럼 기록을 해두시면 나만의 그러니까 전시 일기처럼 네. 기록물을 남겨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술 취향이나 코드를 찾으실 수 있고 실제로 저희 미술관뿐만 아니라 타 미술관에서는 전시 포스터만 가지고 또 전시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술관에 가시면 작품 위에 전시장이 구성된 것들 감상해 보시면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끝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미술관 가면 학예연구사분들 계시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가서 물어봐도 되나요? 너무 오히려 그러면 감사하고요. 실제로 질문하신 분들도 계세요. 다만 학예사들은 학예실에 따로 있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올라가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미술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재밌고 유익한 전시 많이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충청은 오늘에서는 미술의 세계를 더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를 만나봤습니다. 충청은 오늘이 준비한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미술관 하면 마냥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땐 그저 마음이 끌리는 전시를 찾아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품도 둘러보시고 또 전시 의도도 찾다 보면 미술관에서 새로운 즐거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